이달 첫 주에만 경기도 광주와 수원, 안양 지역 건설 현장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여전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올 1월 3명이 숨진 산표산업 채석장. 무리하게 석재를 캐려다 무너진 인재입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던 걸로 아는데 작업을 추진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달 초 안양에서 2명이 숨진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대가 부러졌습니다. 7월 13일 남양주 가압장,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견인 차량 끼임 사고까지 노동자가 50명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기와 인천 등 전국 4,000개 현장 중 절반 이상이 안전 위반으로 102곳 책임자가 입건됐습니다. 10곳 중 6곳이 안전조치를 안 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사업을 영위하며 돈벌이에 몰두할 수 있게 한 기업의 편향적인 법 제도와 사회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경기 남부권 사건은 23건으로 이 중 검찰 송치된 건 1건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형 로펌에 의뢰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노동부 입장에선 현장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입증하는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경기 지역 1호 사건인 요진 건설산업의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수사는 현재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작년 여름 시민과 건설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명백한 인재인데도 과태료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어서 조유송 기자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인명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 4억 낸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행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초 현산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건물 외벽이 내려앉아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에선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현산의 최대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당시 6개월 내 처분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서울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청문을 포함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국토부와 노동부의 요청에 대해 다음 달 서울시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